자,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수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지금 현재 이제 6월이기 때문에 보통 5월, 6월 정도 되면 해외 나라나 고등학교마다 학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졸업하는 시점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 지원이 좀 불리해진 거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에 무조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2024학년도에 달라진 입시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지원에 좀 불리한 이유는 뭐냐? 요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표준학력 지표의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표준학력 지표.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뭐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ACT 성적 같은 이런 성적들이 대부분 다 미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또 공인학학 성적도 미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이런 점이 불리한 점이고 거기에다가 대부분 교외 활동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교내 활동들 중심으로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 이런 점들이 결국 어려운 점들이다 보니까 내가 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다양한 지표를 쌓았다 하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실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주목되어지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도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9% 비율이 높아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크지만 서울 상위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 다 뭐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 지원이 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 국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에 갖추고 있는 자, 이렇게 칭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뽑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합격이 발생이 되느냐는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서류 면접고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서류 면접 전형에 면접을 보죠. 또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 SSU 인재 전형 또는 뭐 서울여대 바로민재 전형 또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계열적합성, 숙명여대 숙명인재 1 또는 보시는 것처럼 덕성여대 덕성인재 1, 정말 많은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은 가능해요. 지원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 정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이화여대 국제학특기자 전형, 한림대학교 외국어 특기자 또는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고, 서경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기타 대학들이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은 사실상 이화여대 국민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서경대 정도까지만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고 졸업자가 국내 대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어학특기자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화여대도 올해 어학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논술 전형으로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논술 준비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도 어렵고 또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않는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논술 준비가 쉽지는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실제 원서 지원에서 합격하기는 어렵고,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광운대, 경기대, 카톨릭대학교 등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죠.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올 A를 맞았다. 성적이 우수하니까 이걸 가지고 국내 대학 가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외국에서의 성적 체계와 국내의 성적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외국은 A, B, C, D 성취도 평가이지만 국내는 1, 2, 3, 4, 5, 6, 7, 8, 9, 10등급의 결국은 뭐냐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체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비교 내신 환산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교 내신 환산표. 검정고시 출신자나 아니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처럼 국내와 동일한 교과 성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비교 내신으로 반영을 하여 결국 성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비교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인데,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올 A 성적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취도 평가 A고, 이 성취도 평가 A 성적은 검정고시로 환산하면 96점 이상이 돼요. 그리고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신이 1등급과 2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올 A를 맞아서 3등급으로 환산한다는 얘기는 국내 대학 상위권 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교과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사실상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교과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한계점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는 전형,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학특기자 전형, 또는 일부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해서 결국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구간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검정고시는 아시는 것처럼 1년에 2번 시험을 봐요. 1회와 2회. 그리고 1회는 보통 4월 8일,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8일에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검정고시 시험은 말 그대로 고졸 검정고시 시험이니까 검정고시에 시험을 봤다, 60점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국내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학력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은 편이다, 외국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런 분들은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검정고시에서 고득점을 맞고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검정고시 출신자로 해서 원서를 쓰시는 방법,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이지만 검정고시 성적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종의 본인의 성적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 3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국제형이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고등학교 학생들만 별도 선발하는 재외국내 3년이나 12년 특례처럼 단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만 별도로 선발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이스트의 외국어 전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선발하는 건데, 국제형은 해외고 검정고시와 국내고를 별도로 나누어서 선발하게 돼요. 국내고 학생으로 178명을 선발하고 해외고 검정고시에서 96명을 선발하게 되고, 전년과 모집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는 1단계의 배수가 2.5배수였는데 올해는 3배수로 배수가 늘었다는 점, 달라지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일자는 11월 25일 날 현장 녹화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가장 큰 특징은 SAT 성적을 반영한다는 점. 만약에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SAT 성적을 반영하는데, SA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화여대 어학특기자나 글로벌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국제형 특기자 전형에서만 SAT 성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학생들이거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이 대학에, 연세대학교에 많이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SAT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요. 연세대학교 반영할 수 있고 성균관대, 경희대 모든 대학이 SAT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에서만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인데 이화여대 보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도 45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특기자 전형은 인원이 감소되어지거나 없애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유리해질 일은 별로 없어요. 대신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4명을 그대로 선발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나 어학특기자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국내 특목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는 중어중문학과 8명 모집에서 올해는 선발하지 않고요. 영어 영문학과 16명에서 선발하지 않고요. 영어 교육학과도 5명에서 0명으로 더 이상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주요한 대학, 이화여대 다음으로 국민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민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8배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토플 IBT 성적 한 100점 정도가 되어지면 1단계를 통과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구술 면접과 해당 외국어 구술 면접으로 진행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학 자격 조건은 영어 같은 경우, 영어 영문학과나 KMU 같은 경우는 토익 900점, 토플 IBT 95점, 탭스는 452점 정도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한다.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 중에 학교 성적만으로는 사실 말하면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내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학생부 대체서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학생부 대체서식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되게 중요해졌다. 학생부 대체서식은 뭘 보여줄 수 있다?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과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핵심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학과 적합성,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증빙서류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증빙서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본인의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과 지원 학과를 결정하는 게 핵심. 두 번째는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와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거는 원서 접수 과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최종적인 합격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6월인데 6월부터 9월까지의 과정, 또 9월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최종적인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과 절차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예전에 비해서 국내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불리해졌다, 유리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4학년도 달라진 입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